오늘은 참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오픈 채팅방에 어머님 한 분이 참교육 정주행했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에도 교권국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숲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참교육이 뭐길래 이렇게 적극 추천하시나 궁금하기도 했고, 교권국이라는 게 설치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주말에 좀 정주행을 했습니다. 참교육이라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각 교육대학원에서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 드라마를 보고 느낀 점을 레포트로 제출해라, 이런 과제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교육대학원에 재학하는 학교 선생님이신 어떤 분은 이거 드라마 아니야, 다큐멘터리지. 지금 학교 생활이 그래. 요즘 학교 상황이 그래. 선생님들도 업무에 지쳐가고 선생님들도 학생 인권 앞에서 훈육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훈육이 조금 과하다 싶을 때 아이들은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신고하고, 또 아이들의 자존감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선생님들한테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모도 꽤 있고, 선생님이라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지,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박이 난무하는 세상이냐?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콕 집어 얘기해라. 그러면 전 요 경기도 인근에서 어느 학교가 지금 도박의 천국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는 아이가 저희 학교는 그냥 다 바카라 도박 천지인데요. 저는 거기서 뽀찌 역할을 했어요. 애들한테 돈 꿔주고 이자 받고. 직접 해보진 않았고요. 그러면서 돈을 꽤 벌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통장에 몇백만 원 찍히는 건 예사일이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벌었다는 아이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럼 폭력, 이것도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죠. 학교 폭력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약에 관한 이야기, 아직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것까지는 상담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맞습니까? 이건 이미 아니라는 거 어머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강남 대치동을 중심으로는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마약을 주문하고, 마약을 어느 아파트 몇 동 계단 앞에, 화단 앞에 던져달라 그러면 화단에서 마약을 수거해가고, 이런 일들이 흔하다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 청소년 문제의 민낯을 우리는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런 아마도,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이 드라마를 통해서 민낯을 봅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은 인정하기 싫으실 겁니다. 이게 민낯이라면 너무 끔찍해서 저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실 것 같고, 설마 그건 아니겠죠, 이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저는 참 많이 참담했습니다.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상담하면서 느끼는 절망감, 또 이 자리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드라마 속 현실과 지금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서 오는 거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모든 드라마가 그러하듯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구조가. 또 드라마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교권국이라는 게 설립이 돼서 그 교권국이 체벌도 가능하고, 그들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정말 괜찮은 세상이 올까요?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닐까요? 교권국이라는 게 생겨도 너무나 많은 불협화음이 있을 겁니다. 권력의 싸움도 있을 거고, 과연 누가 옳으냐의 문제 앞에서 보호해야 될 선생님들과 보호해야 될 아이들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암담한 기분을 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몇 해 전 넷플릭스 시리즈로 제작됐었던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연작 드라마를 봤습니다. 편부터 볼 수 없어서 6, 7, 8 이렇게 잘라서 봤습니다. 주인공이 김혜수였고, 참교육에 나오는 그 김무열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알고 봤더니 소년 심판에 나오는 그 연기자들이 그대로 참교육으로 옮겨갔더라고요. 더 깊이 알아봤더니 감독이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이 감독님은 대한민국 청소년 문제, 학교 교육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드라마의 끝에 또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 저는 그 마지막 대사가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부장판사에게 김혜수 씨가 이야기하죠. 학교도 할 수 없고 가정도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법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미 대한민국 가정은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기에는 이미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가정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뜻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2년, 3년 전에 나온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좋아질 겁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직업을 갖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굳이 일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일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확신을 드릴 수 있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좀 더 편리해지고 있다는 건 이 시대 앞에서 청소년 아이들은 생각하는 걸 멈췄고 또 자기 성찰하는 법을 멈췄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이 아이들은 대답을 할 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이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어머님들 힘을 내십시오. 이 얘기만을 할 수 없어서 슬픕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인성교육은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은 온통 돈 얘기뿐이고 또 모든 상담의 방향은 돈을 가리키고 있고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어차피 국가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양극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일 테고 우리는 이 비참한 현실도 맞닥뜨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해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어른들이 돈에 매달리고 있죠. 이러는 사이에 아이들도 돈에 매달리고 있네요. 바카라 도박에 빠져 있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은 찾고 이렇게 이 사회는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은 저희 사무실에서 아주 흔한 겁니다. 내 일은 아니야. 나에게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아이 이야기는 아니야. 절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협박이라고 듣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24시간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전교 1등하는 아이가 전교 1등하는 여자아이와 함께 여자아이의 어머님 아버님이 낮에는 모두 맞벌이에서 집을 비운다는 그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이러고 매일 점심마다 여자아이네 집을 들락거리는 걸 이상하게 여겼던 경비 아저씨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렇게 사건이 크게 문제화 됐었던 게 이게 15년 전에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아이 다 전교 1등이었습니다. 자, 어머님들께 묻겠습니다. 전교 1등인데 뭐 남자아이는 의대 갔을 거고 여자아이는 서울대 갔을 텐데 그게 유일하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길이라잖아. 그게 왜 문제예요? 내 아들이 성폭행했습니까? 내 딸이 그러면 성매매를 했습니까?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전교 1등이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에게 자꾸 저는 무거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참교육을 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학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존재감 없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에게 학교만 갔다 와라. 이 학교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안전하단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학교 안에서 더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학교를 가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나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나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이걸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고민하십시오. 이 고민이 끝나지 않았는데 등교급 어떻게 할까요? 자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건 이건 참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 고민부터 하십시오.